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보시면 오늘 2.2% 상승 마감했는데 후행 스팬의 모습을 잘 보자고 말씀드렸죠.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과 이제 만났습니다. 캔들과 만난 상황이 되었고, 코스닥은 반면에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후행 스팬이 고점을 기록을 할 때, 후행 스팬 오를 때 결국 이제 주가 지수가 치솟으면서 후행 스팬이 오른 것이지만, 앞서가는 주가 지수가 오를 때에 이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만나면 저항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 캔들 사이를 뚫고 가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캔들 사이를 뚫고 가지 못하고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캔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났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좋은 흐름입니다. 일봉상에서도 21선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봉에서는 양지수 모두 120주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120주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120주선을 지지하면서 T자형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금요일날 오늘 종가 2680 정도를 지켜낸다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해 볼 만하죠.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십자형의 도지 모습 만들거나 아니면 약간의 양봉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더 좋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 더 좋은 흐름이 됩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라서 주봉을 완성하며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라서 오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표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680 그리고 2670 정도 70 정도까지만이라도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거기다가 FOMC 회의가 15, 16일 예정되어 있는데 0.25% 포인트 정도의 인상 정도로 마무리되면은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코스피의 반등은 지속해서 제가 지금 박스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시멈은 2815가 될 것이고, 또 2750, 2750부터 2815까지 오는 반등, 또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크게 나와서 2900선까지 오른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반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차 2815선까지, 또 2차 121선까지, 2900선까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일단 역배열이잖아요. 이평선 모두가 역배열입니다. 우하향하고 있어요. 120주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지수가 맥시멈은 60주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20주선 정도까지 20주선까지 볼 수 있고, 월봉상에서는 20월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20월선이 2870선입니다. 2870선. 그러나 주가지수는 반등이 나와도 또다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하락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가장 큰 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1228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2020년도 3월 달에 1296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때 주가 지수가 얼마였습니까? 1400대까지 빠졌었죠. 코스피가 1400대까지 빠졌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원달러 환율이 1230원, 1290원 사이에 있을 때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로 빠졌다는 것. 근데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죠. 물론 환율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어디서 부딪혔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추세 상단에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월봉에서 봤을 때
13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일봉 주봉에서는 이미 저항대를 다 돌파한 흐름입니다. 일봉이 차트면 일봉의 모습입니다. 하락을 해도 갭을 메우는 정도의 하락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고, 주봉에서는 완전히 상승으로 틀어버렸죠. 원달러 환율은 투기 세력도 들어와 있지만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은 13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지수는 전 저점까지 하락을 한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도 3월달까지 3월에 보여졌던 그 부근까지의 하락은 쉽지 않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셨듯이 원달러 환율은 2020년도 3월달 이때에 1290원까지 갔고 당시에 1250원대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원달러 환율 때문에 주가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갭이 발생한 자리가 2430이라는 겁니다. 2431포인트. 주봉 갭은 거의 메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주봉 갭을 메우는 자리가 1차 지지라인이다. 2430. 그리고 조금 더 관성이 생겨서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22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하되 단기 반등은 즐기자. 단기 반등이 2800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종목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단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종목 정리를 하고 하방을 2400부터 2200대까지는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2200부터 2400대까지의 하방을 대비하자. 다음 주에 FOMC 이후까지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달러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WTI 원유도 문제죠. 원유도 문제입니다. 원유도 이제 급등을 해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유, 밀, 옥수수 다 그렇죠. 소맥 보십시오. 소맥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월봉이란 말이에요. 주봉, 일봉, 주봉, 월봉. 월봉에서 큰 상승 위에 잠깐 밀리고 있지만 추세는 상승이에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급등에 의한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보는 이유는 1300원 분까지 보는 이유는 그만큼 달러 강세의 추세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5개 또 안내를 드릴 텐데, 자, 특징 종목 앱쿨론은 혈액암 카티 치료제, 미국 기업들로부터 공동 임상 협업 소식 등의 강세.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해서 국내 특허 취득 소식의 상승, 삼지전자 지난해 실적 호적의 상승, 데이터 솔루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소식 속에 1호 공약 데이터 기반 방역에 따른 동사 수혜 부가액 급등, CN투스 성진 에어필터 사업의 실적 성장세 등의 소폭 상승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앱클론부터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수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앱클론 오늘 11% 상승 밀렸습니다만 저항대에 오지 않았어요. 일단 61선까지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봅니다. 15,400원이고 추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17,0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박스 하단 61선 그리고 박스 상단 구름선 상단까지, 그래서 15,400원에는 1차 저항 대응, 그리고 17,000원대는 2차 매도 대응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카티 치료제 공동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그러니까 라파스가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작전 세력의 개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은 그리 썩 좋진 않아요. 시가총액 2,700억인데 매출액은 200억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취득을 한 이후로 상용화가 돼야 되거든요. 마이크로 니들이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다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27,000원부터 32,000원대까지 박스 형태로 진행되면서 저점 지지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61선부터 120선 사이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맥시멈 이제 4만원대까지 바라보며 대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 흐름에서 주식수가 850만 주밖에 안 돼서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만원대, 그러니까 39,800원 정도까지 보면 되겠네요. 39,800원. 순간 급등이 나오면 39,8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해 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또 추가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단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39,800원의 매도가를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지전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93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930억. 엄청난 실적입니다. 당기순이익은 600억대, 630억. 근데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돼요. 900억의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총이 1조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너무너무 저평가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직장인들이 사놓고 묻어놔도 되지 않을까. 삼지전자는 너무나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 절반만 해도 500억만 해도 시총이 5천억은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시총이 1,800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900원대 저항이 있고 스윙 패턴으로는 13,9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119, 139, 11,900원, 13,900원 두 개의 매도 포인트를 제시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소식 속에서 데이터 기반 방역, 그러니까 방역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데이터 방역 그리고 데이터 관련 직속 기관을 두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오픈 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26% 상승이 나왔는데요. 매도 포인트를 잡았어야죠. 구름천 상단, 제가 늘 안내드리는 구름천 상단이 왔습니다. 매도 포인트로 대응을 했어야 되죠. 당분간은 또 조정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할 때 또 사세요. 조정 보일 때 사야 됩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매수가가 5,500원 이하, 5,500원 이하가 주어지면 매수해서 또 매도 포인트는 6,5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정부의 정책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5,500원 이하의 매수를 노리시고 매도 포인트는 6,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투스 성진 이 종목도 엄청난 실적주입니다. 600억, 7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주가가 눌렀죠. 12,900원부터 반토막 이하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죠. 의류업종인데요. 의류업종이고 또 에어필터 사업도 실적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5,000원대 매수를 해서 7,000원대 매도하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주식수 2,8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의류업종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고 5,000원대 매수하면 7,000원대 매도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신수성재 너무나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 600억대의 영업이익, 근데 시가총액이 1,479억, 1,500억도 안 되는 너무너무 저평가된 회사입니다. 자, 이 바이오 업종에서의 에쿨론 아파스 단기적으로 상승 기대한다는 거. 삼지전자와 신투성지는 너무나 저평가된 회사. 데이터 솔루션은 정책 관련주로서 매수는 6,500원 이하에서 6,500원인가요? 데이터 솔루션이 5,500원입니다. 5,500원의 매수, 매도는 6,500원의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물린 종목이나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